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 생태계에서 어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를 자주 보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익스플로 파이 앱 개발자에 따르면 조만간 온체인 락업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코드 대화창에서 이 개발자의 오늘 대화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요. 이 업데이트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일부 변경하여 며칠간 동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7월 5일에는 온체인 락업으로 약 7만 9천여 명이 약 3천만 개의 파이코인을 온체인 락업을 실행을 하였다. 이렇게 대충적인 정보만을 알려주었는데요. 현재는 아쉽지만 온체인 락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존재했었고요. 만약 다음 주 중으로 이 기능이 출시가 된다면 파이의 사용 가능 유통량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시가 된다면 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파이페스트 이벤트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팀에서는 개발자들에게 지난 5월에 파이페스트 2.0이라는 이름으로 이벤트 준비 관련 이메일을 전송을 하였다가 너무 바쁜 일정으로 잠시 연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파이페스트 2.0 일정이 커뮤니티에게 발표가 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단지 내부적인 준비 사항이었기 때문에 연기라고 표현을 하긴 힘들고요. 그냥 일정 조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파이투데이 공지를 보시면요. 코어팀이 파이페스트 이벤트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자면 2023년 12월에 개최된 파이페스트 행사는 수천 명의 파이오니어와 상인들이 현지 경쟁에서 파이로 거래를 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곧 파이페스트가 다시 돌아오지만 이번에는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파이 상거래 해커톤 참가자들이 만든 파이 상거래 앱을 통해서 파이오니어들은 지역 상점을 등록하고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파이가 전 세계 현지 상거래와 통합되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공식 이벤트 발표는 앞으로 몇 달 내에 확인할 수 있으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언급이 되었고요. 또 지난 7월 말에 개발자 이 디스코드 소통창에서요. 개발자들이 코어팀 멤버에게 이 파이페스트 2.0은 언제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코어팀은 현재 코어팀이 준비 중이다 라고 직접 언급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열렸었던 코어팀과 모도와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파이페스트 이벤트가 잠시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시기는 예측이 되질 않았지만은 현재 코어팀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파이페스트 이벤트가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열렸었던 파이페스트 이벤트는요. 글로벌적으로 여러 지역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파이를 화폐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들은 그런 매장들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를 해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기념사진도 찍어보고 SNS에 공유를 하는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제가 거주 중인 이 필리핀 국가에서 파이페스트에 참여 중인 로컬 스토어를 한번 방문을 해서 상품을 직접 결제를 해보고 그 부분을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열리는 파이페스트 이벤트, 작년부터 이어져 온 파이페스트 이벤트보다 조금 더 발전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커머스 앱에서 실제 지역 상인들이 본인들의 상점의 위치나 상품 등의 메뉴를 등록을 하고요. 파이 가격 등도 등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은 이 파이커머스 앱을 통해서 쉽게 정보를 검색을 하고 스토어를 방문을 해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지갑을 통한 결제 또한 이 파이 커머스 앱에서 바로 연동되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파이가 항상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각 프로젝트들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다가오는 파이패스 이벤트를 보았을 때는 기대도 좀 되고요.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만 잠시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가자면요. 아무래도 현재 파이 네트워크가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파이 매장 대표님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이코인으로 결제받고 판매한다라고 하더라도 100% 파이 결제만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는 파이를 바로 현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직접적으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라는 폐쇄형 메인넷의 내부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이 규정으로 현재 상황에서 매장의 상품을 100% 파이로만 결제받을 경우에는 매장 사업자 대표님들이 유동성 문제를 겪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보면요. 대부분의 파이 매장 대표님들은 폐쇄형 메인넷에서 여러 가지 판매 제약을 걸어놓고 파이를 결제로 받고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 금액의 50%는 현금으로 진행을 한다라든지 또는 판매 상품을 제한해서 파이로 받거나 아니면 하루에 고객 수를 제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들은 이미 국내
파이 커뮤니티에서는 3년, 4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파이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파이 스토어 이 사이트를 보면요, 현재까지 약 418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서 파이 결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를 보면요, 평균 시세가 1파이를 약 35,000원 정도에 측정을 해서 결제를 받고 있고, 결제 비율을 보자면 50% 정도는 현금으로 받고 있고 50% 정도는 파이로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평균적인 데이터고요. 이 안에서도 파이스토어에서도 100% 파이코인으로만 받는 스토어도 존재합니다. 100% 파이 결제 매장을 클릭을 해보면 총 61개의 스토어나 이 업체에서 현금 없이 파이로만 결제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에서 준비하는 파이페스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 파이커머스 앱을 잠시 확인을 해보았을 때는요, 현금과 같은 부분 결제는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파이로만 결제가 가능한 그런 매장들을 위해서 앱이 디자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현존하는 참여 가능한 이 파이스토어 중 반의 반도 안 되는 업체들만이 그나마 이 이벤트에 관심을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거나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코어팀이 나름대로 공들여왔던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이벤트가 흐지부지하게 종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번 해보기는 했었습니다. 우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려는 이유는 글로벌적으로 여러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주변의 파이를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파이코인의 유용성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임팩트가 큰 이벤트를 한 번씩 진행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1000명이 참여하는 것보다 10,000명이 참여하는 게 좋고요, 10,000명보다는 당연히 10만 명의 참여가 무조건 도움이 되긴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100% 파이 결제가 아닌 부분 결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도 어떤 솔루션이 나와주거나 그러한 방향도 염두를 해두고 파이패스트 이벤트를 좀 테스팅을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벤트가 정확한 기간이나 디테일한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다음 소식이 나오면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내 대표 파이 생태계 참여 업체 중 하나이죠, 루나 여행사 소식도 오랜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을 통해서 국내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루나 여행사의 4차 여행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루나 여행사 대표님과 현재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신 파이오니어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있으신데요. 키르기스스탄으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모두 제 지난 영상을 통해서 관련 영상이나 사진 등을 공유를 해드렸고, 특히나 3차 여행 같은 경우는 4박 6일 여행 패키지뿐만이 아니라 항공표까지 파이코인으로 100% 결제가 가능한 그런 패키지로 운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4차는 100% 파이코인이 아닌 현금과 파이코인을 혼합한 결제 방식이고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받은 키르기스스탄 관련 영상이나 사진들을 잠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4차 여행 정보를 얻으면서 참 재밌는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4차 여행에 참여하신 파이오니어 한 분께서는 친구분들과 함께 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3명은 몇 번의 파이를 권유를 했었지만 모두 거절해 왔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파이코인을 통한 키르기스스탄 여행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모두 파이오니어가 되셨고, 저에게 정보를 주신 분의 레퍼럴이 되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채팅을 잠시 읽어드리자면, 저와 군생활 35년을 같이 한 혈맹들이기 때문에 추 비트코인의 피자 스토리에 버금가는 추억을 만들고자 제가 이 파이코인을 직접 지급하고 진행을 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여러 정보들을 제공해 주셨고요. 사실 주변에서 파이코인을 아무리 길게 설명을 해도 직접 이 파이코인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 파이코인을 사용을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요, 그분들의 마인드가 쉽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로 저는 루나 여행사를 비롯해서 파이 매장 대표님들이 나오는 영상들을 항상 프로모팅을 해드리고 싶고, 퓨처파이님이나 파이베라님과 같은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공감을 얻는 것이 파이 생태계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파이의 장점을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파이의 유용성을 한 번을 체험하게 해드리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 영상에서는 루나 여행사처럼 이렇게 국경을 초월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파이를 이용하는 케이스를 좀 더 부각을 해서 저는 프로모션을 해드리고 있는 편인데요. 암호화폐와 이 블록체인의 유용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는 루나 여행사의 여행 패키지처럼 국제 여행 중 환전 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결제와 송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이런 유용성이 증명이 될 수 있고, 특히 여행사나 공항 근처, 숙박시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파이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실질적인 가치가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환전을 꼭 해야 되고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파이는 이런 세계관을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루나 여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 이런 소수의 업체가 쉽지 않은 이 험한 길을 잘 닦아놓게 되면요, 오픈 메인넷 이후로 전환이 되었을 때는 현재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사업체가 생태계로 진입을 하고 국경을 초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파이가 국경을 초월한다라는 의미,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필리핀에서 루나 여행사 대표님에게 파이코인을 통해서 화이트 허니 상품을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코인과 현금 송금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을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화이트 허니라는 상품이 어느 대륙, 어느 국가에 있던 간에 저는 상관없이 결제를 할 때는 주소를 적고 확인하고 전송을 하는데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5초 안에 결제가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현금 결제를 시도하려고 할 때는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필리핀이라는 금융 인프라가 매우 낙후된 곳에서는 캐시를 보내기 위해서 은행에 방문을 해서 1시간 이상 은행에서 제가 씨름을 했어야 됐고요. 이 국제 송금 수수료가 실제 제가 보내는 이 양보다 더 커져버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현금을 루나 여행사 대표님 은행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보이진 않지만은 적어도 3군데 이상의 은행에 컨펌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송금 수수료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송금 시간도 최소 3, 4일에서 늦으면 일주일 이상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래서 블록체인이나 파이와 같은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해외 생활을 좀 오래 해보시거나, 아니면 루나 여행사가 제공하는 것처럼 해외여행을 한번 경험해보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 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가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루나 여행사가 주관하는 이 키르기스스탄 4차 여행 참여하신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평생 잊혀지지 않을 행복한 시간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모든 일정 무사히 마치시고 안전하게 귀국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파이챗에서 있었던 메가모드와 코어팀 그리고 해외 모드들의 대화 내용 중 몇 가지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한 유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감일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나는 1년째 마이그레이션 대기 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4년 동안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스캠에 대한 얘기가 정말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는 글을 썼고요. 해외 모두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가 여러 해에 걸친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체 생태계를 갖춘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KYC를 통과하고 지갑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한 개척자들은 이미 비공개 메인넷 기간 동안 파이를 이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파이가 금전적 가치를 가질지는 오픈 메인넷 출시 이후에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적 가치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6천만 명의 이상의 개척자로 이루어진 이 글로벌 커뮤니티이며 내년 말까지 1억 명 이상의 개척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것을 진전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다른 유저가 얘기를 합니다. 오픈 네트워크가 2024년 안에 열린다라는 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2025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광고가 나와서 개발자들과 창립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는 핸드폰으로 채굴만 하면서 사업자들끼리 파일을 교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해외 모두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보수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말 친절하시군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을 하고도 보수를 받지 않으시나 보군요. 오픈 메인넷 시작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조건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코어팀이 선생님이나 저보다 오픈 메인넷에 대한 준비 상태를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광고 수익은 연간 1,000만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픈 메인넷이 시작된 이후에도 광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었고요. 참고로 파이 앱에서 광고가 뜨는 건 파이 앱에서 2주 동안 뜨지 않도록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비활성화로 조정을 해놓으면 되죠. 그리고 2주 후에 또 한 번 뜨게 되면요, 다시 한번 비활성화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광고 기능에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파이앱에서 광고 끄기를 해두면요, 2주 후에 광고가 다시 한번 뜨는 게 아니고요, 한동안 광고가 뜨지 않는 그런 버그가 실제 존재했었고요, 파이코어 팀은 이것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수의 커뮤니티 인원들만 파이앱에서 광고를 시청을 해왔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파이앱에서 광고가 달린 것도 초반에 코어팀이 커뮤니티에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옵션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커뮤니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광고에 대한 것으로 이 프로젝트의 진정성을 평가하기에는 좀 의미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넷 체크리스트는 모두 초록색이고 저는 오래전에 KYC를 통과했으며 검증자였고 파이 네트워크 코인도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들이 제 얼굴을 보여주며 KYC를 다시 통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태가 주황색으로 멈춰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은 사람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었고요. 아마 정식 승인에서 임시 승인으로 롤백된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모더의 답변을 보면요,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추가 확인 절차로 개척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하는 AI 기술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몇 번의 라이브니스 테스트 이후에 KYC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번의 라이브니스 테스트가 필요하며 새로운 채굴 세션에서 무작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놓치면 다른 시간에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두 무작위로 나타납니다. 받을 테스트에 정해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계정 보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정에서 로그아웃을 한 후에 다시 로그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니스 테스트는 계정이 여전히 원래 개척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시간 동안 채굴한 파일을 잃지 않도록 채굴 세션을 마친 후에 바로 로그아웃하고 로그인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고요. 또 다른 개척자가 질문을 합니다. 제 타이머 시간이 멈추질 않습니다. KYC 검토를 위해 1개월 동안 기다렸는데도 말이죠. 라고 질문을 주었고, 전 메가모더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타이머 아래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클릭하세요라는 줄이 보이나요? 그곳을 클릭을 하고 문제와 가장 관련된 옵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타이머에 시간이 흐르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탭하실 수가 있고요. KYC 어느 부분에서 고착이 되었는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디테일한 설명을 제출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유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채굴 하도록 하면서 KYC를 완료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고요. 전 메가모드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00만 명이 KYC를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당신이 그 수백만 명처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당신은 저에게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당신의 가짜 계정이 KYC를 통과하지 못해서 화가 나신 건가요?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한 유저는 비공식적으로 오픈 메인넷이 6월 26일이나 29일에 날짜가 정해졌던 적도 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2020년 초부터 파이 네트워크와 함께 했었고 우리 모두 오픈 네트워크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니요, 오픈 메인넷에 대한 날짜는 단 한 번도 공지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절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지금 시간상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